안녕하십니까. Y타임스 논평의 추국일입니다. 오늘은 정세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전면 해상 봉쇄를 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군사적 위협을 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핵화 쇼는 끝났지만 지금부터 트럼프의 쇼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엔 안보리 제재 카드를 미국이 꺼내들였죠. 이건 단순한 대북 제재뿐만이 아니라 국제연합으로 북한의 봉쇄에 나서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겁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그거 북한이 오판한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북한과 미국이 거친 말을 주고받으면서 긴장 수위를 한층 높이고 있죠. 지금은 사실상 실권에서 멀어져 가지고 그저 이름뿐인 그런 위원회인데요. 아태평화위원회 위원장 이 직함만 유지하고 있는 김영철이 지난달에 그런 말을 했죠. 대북 적대정책 철회 없는 비핵화 협상은 꿈도 꾸지 말라 그랬지 않습니까? 또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도 5일날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력 사용 가능성을 경고하니까 늑다리의 망령이라 이렇게 비난한 바 있죠. 그리고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도 비핵화 이슈는 이미 협상 테이블에서 내려졌다라고 주장했지 않습니까? 김영철은 9일에도 트럼프 미 대통령이 김정을 향해서 적대적인 행동을 하면 사실상 모든 것을 잃을 것이라고 경고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김영철이 그랬죠. 우리는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또 이런 식이면 트럼프에 대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인식이 달라질 수도 있다. 다시 트럼프를 망령된 늑다리로 분류할 시기가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엄포를 놨습니다. 여기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늑다리라는 표현은 지난 2017년 9월 달 김정은이 첫 본인 명의의 성명에서 미국의 늑다리 미치광이를 반드시 불로 다스릴 것이다. 그러면서 처음 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안 좋은 표현이죠. 김영철의 성명이 나온 지 5시간이 지나자 또 리수용이 등장을 했습니다. 최근 트럼프의 발언과 표현은 얼핏 누구에 대한 위협처럼 들리지만 심적으로 그가 겁을 먹었다는 뚜렷한 방증이라 그러면서 트럼프는 몹시 초조하겠지만 모든 것이 자업자득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재앙적 후과를 보기 싫거든 숙고하는 것이 좋다. 그러면서 또 트럼프 대통령을 겁쟁이다. 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아주 행동도 못하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조롱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여기에 가만히 있질 않았죠. 유엔 안보리의 제재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왜 이 유엔 안보리를 통한 제재 카드를 꺼내들었을까? 북한이 도발에 대한 위협과 함께 서해 위성 발사장에 대한 중대 시험 발표 등 이런 본격적 도발에 나설 징후가 보이니까 미국이 유엔 안보리를 소집하고 나섰지 않습니까? 미국의 직접 주도로 유엔 안보리를 소집한 것은 이 북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국제사회를 이용해 가지고 최대 압박으로 끌고 가기 위한 명분 쌓기로 보입니다. 유엔 안보리 제재하고 맞물려 가지고 미국도 북한에 대한 경고 차원을 넘어서 실질적 행동으로 대응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백악관은 이미 지난 5일날 트럼프 대통령과 유엔 안보리 이사국 그런 대표들 간의 오찬에서 이 북한 비핵화 문제를 다뤘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렇다 미국이 왜 유엔 안보리에 추가 제재를 하려고 그러는가 그 의미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이번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관련 회의는 공개적으로 진행합니다. 미국이 유엔에서 북한의 중대 도발에 대해서 응징 계획을 전 세계에 공개적으로 밝히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미국은 이번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강력한 비난도 할 것이고요. 또 북한 인권 문제 같은 것도 분명히 거론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국제사회가 이 북한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초강력 대응할 것을 주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ICBM이라든지 인공위성 같은 발사에 나선다 그러면 이걸 이제 군사적 대응으로 곧바로 가는 그런 발판으로 삼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결국 이번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논의 자체가 북한에 대한
정권 교체라든지 북핵, 미사일 같은 그런 것들의 제거를 위한 마지막 경고이고 국제사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수단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죠. 특별히 만약 미국이 북한에 대한 군사적 대응을 한다 할지라도 미국 단독이 아니라 국제사회와 함께 나설 수도 있다는 의지를 이번 안보리를 통해서 표명할 것으로 보이는 것이고 또 안보리를 이 시점에서 소집하는 의도가 거기에 있다는 거죠. 이런 시점에서 코리 가드너 미 상원 외교의 동아태 소위원장이 이런 말을 했죠. 광범한 북한은 세계와 미군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그러면서 북한의 비핵화는 협상 테이블에서 내려졌다는 성명은 북한이 전혀 핵에 대한 야욕을 포기할 생각이 없다는 점을 확인시켜주고 있고 왜 미국이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으로 돌아가야 되는가를 확실히 보여준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걸 주목할 필요가 있죠. 에드워드 마키 상원의 동아태 소위 민주당 간사인데요. 이분도 성명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어떠한 위반도 다자간 압력과 규탄으로 해결해야 된다 그러면서 사실상 북한 도발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제재 강화로 맞서야 된다 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압박에 대해서 미국 여야가 함께 나서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또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막말 도발에 대해서 미국은 전쟁 불사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막말과 함께 조롱이 이어지니까 미국도 전쟁 불사를 경고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의 경고가 대표적인데요. 마크 에스퍼는 8일날 미국 팍스뉴스하고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ICBM에 대한 실험을 재개하게 되면 언제든 무력 행사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나의 일은 필요하다면 오늘 밤에라도 싸워 이길 준비를 하는 것이고 우리는 지금 높은 준비 태세에 있다고도 했습니다. 물론 회담은 언제나 열려 있다 그러면서 우리는 협상을 원한다는 말도 빠지질 않았습니다. 이런 에스퍼 장관의 발언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인도태평양 사령부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우선 미군 항공모함의 북한 해안 봉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신문이 보도한 바 있습니다만은 성탄절을 전후한 시기에 한반도 인근에 최소 3척의 항공모함이 대기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12월 중순이면 로널드 레이건 함하고 아메리카 강습 상륙함 이 2대의 항공모함 전단이 일본에서 대기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중동 지역에 있던 에브람 링컨 함도 제7함대 작전구역으로 진입하면서 북한에 대한 위협 강도를 높이게 될 걸로 보입니다. 이들 항공모함 3척이면 사실상 북한에 대한 전면적 해상 봉쇄 차원의 압박도 가능해집니다. 에이브럼 링컨함이 제주 남쪽에서 서해를 봉쇄하고요. 레이건함과 아메리카함이 동해의 남북에 배치된다 그러면 북한은 완전한 해상 봉쇄를 당하게 됩니다. 이뿐 아니라 미국 샌디에이고와 시애틀에 있는 니미츠함하고 시어도 루스벨트 함도 언제든지 작전 지역에 투입할 준비를 마치고 대기 중에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북한을 향한 잠수함 편대도 이미 작전에 돌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제15 잠수함 전대 소속인 LA급 공격 원자력 잠수함인 USS 키 웨스트가 이 리처드 E. 버드 수송선으로부터 토마호크 미사일을 해상에서 보급받는 장면이 노출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괌 해상에서 훈련한 건데요. 실질적 공격을 앞두고 작전 지역 해상에서 토마호크 미사일을 곧바로 보급받는 훈련을 했다는 이야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키 웨스트 핵 잠수함은 무려 12개의 수직 발사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파괴력이 어마어마하죠. 이미 지난 2018년 4월에 시리아 화학무기 공습에서 그 진가를 드러낸 바 있습니다. 특히 시리아는 방공모함이 잘 되어 있기로 소문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군의 토마호크 미사일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처절하게 당했죠. 그런데 이 토마호크 미사일을 한꺼번에 12발 쏴고 또 곧바로 보급을 받아가지고 또 쏴고 그렇게 한다는 그런 훈련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김정은 참수 같은 주요 공격 포인트에 투입될 공중 강습 훈련도 실시를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김정은 참수라든지 주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지의 파괴를 위해서 이들을 투입할 수 있다는 그런 거죠. 최정예 미군의 특수작전팀이 훈련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상황에서 북한을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이 진짜 잃을 것이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김영철이 9일날 담화에서 그랬죠. 우리는 더 잃을 것이 없다라고 했는데 과연 그런가요? 만약 미국이 북한에 대한 군사적 행동에 돌입한다 그러면 사실상 북한 주민들이야 잃을 것 별로 없을 겁니다. 오히려 군사적 행동 이후에 북한 주민들은 앞으로 정말 많은 것들을 얻을 기회들이 찾아오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김정은과 그를 둘러싸고 있는 권력층들은 모든 것을 잃게 될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이 잃을 것은 사실상 모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 이야기는 김정은의 권력까지 다 잃을 수 있다는 거죠. 목숨까지 잃을 수 있다는 거죠. 북한 주민들만 아사지경이지만 그들만큼은 호의호식하면서 떵떵거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북한이 더 잃을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걸 보면 지금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 고위층들이 얼마나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김정은이 만천하에 공개했던 연말 시한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만큼 초조해지면서 뭔가 성과를 내야만 하는 그 다급함이 곳곳에서 드러나 보인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김정은이 말한 연말 시한 내에 가시적 성과가 없다 그러면 당연히 ICBM 같은 도발을 감행할 겁니다만은 또 연이어 그동안 대미 외교 같은 것을 담당해왔던 라인에 대해서 무차별 숙청도 하겠지요. 그래서 한물간 과거의 제2인자 김영철이 저렇게 다시 전면으로 등장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떨고 있는 것은 북한 수뇌부라 하는 이야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다시 한번 좀 봐야 됩니다. 국내 언론에서도 그렇고요. 북한도 이 리수영이 그랬죠. 이 트럼프 대통령을 겁쟁이라 그랬는데 진짜 겁쟁이인가? 저는 그렇게 보질 않습니다.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을 늑다리의 망령이라고 그러면서 전쟁도 못하는 겁쟁이라고 조롱했습니다마는 트럼프 대통령 결코 전쟁을 두려워하는 겁쟁이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단지 전쟁으로 인한 인명피해에 대해서 우려가 상당히 있고요. 더불어서 2020년에 재선과도에 방해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심각한 그런 검토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여론이 북한을 응징해야 된다는 쪽으로 흐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옆에서 누가 말리더라도 그렇게 공격 버튼을 누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은 여야 할 것 없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 분명한 응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여론 또한 북한을 제1의 위협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유엔 안보리를 통해서 전 세계적 흐름까지 얻게 된다 그러면 북한에 대한 군사 옵션은 정당성을 갖게 되면서 미국의 강력한 대응책이 힘을 얻게 될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흐름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흐름에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완전 왕따를 당하고 있죠. 투명인간 취급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북 군사적 행동 자체를 한국군의 동의라든지 참여 없이 수행될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사실 지금 펼쳐지는 미국의 대북 감시라든지 군사훈련들은 한국군의 참여 없이 주일 미군과 괌 주둔 미군만으로도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일본 자위대의 도움은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지난 7일 한미 정상 간 전화 통화를 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양국이 모두 통화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은 피했습니다만은 한반도 상황이 엄중하다는 내용만 밝혔죠. 여기서 엄중하다는 것은 대북 옵션에 대해서 미국이 군사적 대응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자중자의할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촉구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한마디로 딴짓하지 말라는 경고죠. 딴짓하지 말라.
갈수록 한반도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위기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한국 내에서도 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막말까지 동원해가지고 공격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보수파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곧 알게 될 날이 오게 될 겁니다. 북한의 비핵화 쇼는 끝났습니다만은 트럼프의 쇼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오늘 와이타임스 논평은 정세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한 해안 전면 봉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군사적 위협도 함께 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면에서 북한의 비핵화 쇼는 끝났습니다만은 지금부터 트럼프의 쇼가 시작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유엔 안보리 제재 카드는 단순한 대북 제재뿐만이 아니라 북한에 대한 대군사적 압박, 군사적 행동을 미국 단독이 아니라 국제연합으로 하겠다는 신호로 보여집니다. 한번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와이타임스 논평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